본 영상은 대학 입시 관련 과거 현재 미래 3부작 시리즈 중 현재 편입니다. 현재 성적 올리는 5가지 방법. 첫째, 과목별 공부법 대략.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에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과목의 특성에 맞춘 공부법도 필요합니다. 암기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단순 암기 전에 내용을 이해하기만 해도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사회, 과학, 역사, 문법 등입니다. 이해하고 암기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수학, 영어 독해, 국어, 비문학 독해 등은 이해하고 암기해도 좋은 점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와 암기는 기본이고 실전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역량이 채워져야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듣고 이해해도 직접 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들은 공부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내 몸에 익힌 자전거 타기와 운전하기 등은 평생 가는 역량으로 채워되듯 수학 등의 과목을 완전한 역량으로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사회, 과학, 역사, 문법 등은 빠른 이해와 암기로 해결. 수학, 영어 독해, 국어, 비문학 독해 등은 스스로 공부하여 역량으로 해결. 둘째, 하루 24시간 관리.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각도 잦고 교재 등을 빼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릿속에 자신의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의 흐름이 뭉개진 경우다 허다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타임테이블 관리는 어렵더라도 매일 1시간 단위의 플래너를 활용하여 자투리 시간을 찾아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표의 할일과 자투리 시간의 할일을 계획하되 노는 것도 플래너에 기록하여 계획에 맞춰 생활하도록 시간 관리를 해봅시다. 셋째, 학교 학습 관리. 학교 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기록의 양과 질이 좋습니다. 학교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학생부 기록이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학교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생활 전체 관리는 어렵지만 수업 시간 관리는 가능합니다. 한 학기 단위로 아이의 수업 시간표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시간표를 기준으로 그날 진행된 과목들의 수업 내용을 필기해 오도록 연습장을 준비합니다. 하교 후 수업 시간에 대충 필기한 내용을 과목별 노트나 개별 페이퍼에 요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약한 수업 내용을 1분 이내로 발표하게 하고 들어주면 됩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자제하고 칭찬과 격려로 학교 학습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별 내신 시험은 수업하시는 과목 선생님들이 출제합니다. 아이는 수업 내용을 열심히 필기해 오는 것만으로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평소에 내신 대비를 하며 운 좋으면 담당 선생님의 칭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정학습 관리. 집에서는 아예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좋건 나쁘건 상당수의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집 밖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성적이 낮을 겁니다.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집에는 공부보다 좋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은 먹고 쉬고 놀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중심에는 TV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스마트 기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밤 11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밤 11시에 스마트 기기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까지 모두 제출하고 잠자기 전까지는 교과서와 텍스트로만 공부하도록 지도해보세요. 아침에 깨우면서 충전된 스마트폰을 돌려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작정 강제하면 반발심이 무척 크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 통제는 대략 1주 전후에 예고 기간을 공지하는 대화를 통해 시행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불편한 학습.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면서도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구별이 어렵고 모든 것을 대충 넘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메타인지가 부족합니다. 공부 역량의 핵심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간단하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아이들은 편안한 학습에 매몰됩니다. 친절한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에 감동을 받습니다. 인강을 통해 스타 강사들의 멋진 수업을 들으며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듯 그렇게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 선생님의 실력이 마치 자기 실력인 양 착각합니다. 인풋만 있고 아웃풋은 없는 공부를 하니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모르는 것을 찾아내어 스스로 해결하고 다시 문제를 통해 점검하는 공부는 힘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니 스스로 공부를 포기하고 설명에 의존하는 편안한 학습에 매몰되어 갑니다. 메타인지 전문가 리사송 교수는 아이들이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불편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메타인지는 공부의 시작이고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학습을 시도하고 노력할수록 메타인지가 키워지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과 파인만도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이해했다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등으로 설명하는 공부법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정리한 내용을 설명하여 남을 이해시키는 공부가 가장 불편한 학습입니다. 메타인지가 폭풍 성장하는 공부입니다. 아이들의 공부하는 태도를 체크해보세요. 편안하게 인풋에 의존하여 공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수업 시청을 멈추고 직접 정리하고 발표하는 불편한 학습으로 도전해볼 것을 추천해주세요.